강의 계획서 개선안 설명회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커리큘럼 팀의 김민영 주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제 강의 계획서는 그 교수님들이 아주 잘 아시는 영역인데 저희가 이렇게 개설하고 이제 설명회를 하게 돼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좀 죄송한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교가 나아가야 될 방향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변화라든지 또 학교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설명회는 발표 한 30분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스템 이제 6월 30일부터 입력을 하실 건데요. 시스템 이제 개발하고 있는 화면을 좀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오늘 그 설명회를 설명해 주실 그 커리큘럼 1 김희경 원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커리큘럼 인증원에 1월 15일자로 부름을 받고 그동안 다양한 저희 업무를 수행했고 오늘 교수님들을 모시고 저희 강의 계획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또 기말고사 거의 끝나가는 시간이고 한데도 우리 교수님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교육학과 또 교수로서 강의 계획서 실태를 좀 분석하고 그리고 이번에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커리큘럼 인증원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제가 강의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개별 교수자의 관점에서 이걸 한번 몇 번 비춰보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리 교수님들 보시기에 상당히 번거롭거나 혹은 저도 저희가 개발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어제 다시 최종적으로 된 그 안을 보면서 그냥 다시 개별 교수 입장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내가 편히 일격을 해왔는데 또다시 이 번거로운 걸 왜 거쳐야 한단 말인가 제 스스로의 어떤 그런 억하심정이 생기는 그런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또 조금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저희가 오늘 교수님들이 또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리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받아서 명실공히 우리 교수님들께서 좀 더 강의에 열정을 가지시고 학생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성찰적인 교수자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계획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많은 의견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내용은 일단 제가 저희가 이 강의 계획서 개선안이 도출되기 전에 강의 계획서 실태를 조금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매번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 임무를 저희가 아무런 분석 없이 이런저런 안을 내놓는 게 너무 송구스러워서 한번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뭘 했는지 어떤 분석 대상은 어떤 샘플을 가지고 했는지 그리고 저희가 분석한 결과는 어떠했는지 이 결과에 타해서 우리 강의 계획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제 개선이 되어야 되겠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개선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증원이 1월 15일에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과연 인증원의 핵심 직무가 뭔가 그 부분은 오히려 저희가 이제 과목을 인증하고 또 학과도 인증하고 이런 업무가 들어있습니다만 이런 과목이나 학과 인증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수님들께서 시작하는 단계에 강의를 계획하는 단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중앙대학교 교수님들의 한번 실태를 파악을 해보게 되는데 뭔가 조금 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진단을 조금 해보면서 저도 매번 강의 계획서 올릴 때마다 시간을 쫓겨가지고 그냥 올리는 적이 참 많았는데요. 다시 한번 학생들에게 뭔가 계획 단계에서의 우리가 중요한 정보를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교수님과 함께 또 공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수강 신청을 학생들이 하게 되는데 과연 학생들이 이 과목에 수강 신청을 하면서 나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난 뭘 준비해야 되고 과연 학습 후에 나의 성취라든가 나의 요구는 어떤 부분이 맞게 될 것인가 이
이것들에 대한 충분한 이제 정보를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보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대학이 지금 중앙대가 잘 가르치는 대학이 되보자라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잘 가르치는 좀 대학으로 우리의 교육의 질을 좀 관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스스로도 공유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보여주자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이제 실태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월 출범한 이후로부터 저희가 숨가쁘게 이걸 이제 달려왔고요. 이제 여러 자문들을 모시고 분석 프레임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2013년도 1학기와 2014년도 1학기에 개설된 동일 과목으로 과목을 개설하신 교수님들의 강의 계획서 샘플을 이제 익명이지만 저희가 뽑아서 그걸 가지고 샘플을 분석하고 이제 오늘 이 자리는 저희가 분석 결과 플러스 이것을 더해서 강의 계획서 개선안을 이제 마련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교수님들께 설명드리고 그리고 피드백도 받고 이제 최종적으로 6월 30일에 일단 1차적으로 2학기 강의 계획서를 선생님들께서 입력하게 되시는데요. 이제 그 전까지 최대한 좀 의견을 수렴하는 이제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강의 계획서라고 하는 걸 분석할 때 몇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칙 중에 가장 큰 것은 강의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이라기보다는 강의를 제공받는 한번 학생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자는 게 가장 큰 원칙이었습니다. 저 제 자신도 늘 제가 제공자의 입장이었지 내가 학생이라면 이것으로부터 충분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 관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학교에 뭐 41개나 되는 다양한 전공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마다 각각 주안점도 다르고 그리고 공학이냐 인문이냐 사회냐 뭐 자연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계획도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그걸 좀 아우를 수 있는 세세한 것은 일단 조금 제외시키고 보편적으로 학문단이 전체에 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접근해보자.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각 교수님들의 철학과 계획을 담은 것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전체 실태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번 분석은 가급적이면 조금 더 주관성을 좀 자제하면서 객관적이고 한번 공정하게 우리의 것을 되돌아보자. 왜냐하면 이 강의계획서 실태 분석한 걸 가지고 저희가 뭐 대외 홍보를 하거나 뭐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우리 스스로의 한번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조금 한번 또 우리 모습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제 보자 이런 관점에서 프레임을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잡았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동안 쭉 우리가 매 수업 계획에서부터 학생평가 주차에 이르기까지 이제 이 형식을 가지고 그동안 운영을 해오셨기 때문에 형식은 어떠한지를 저희가 봤고요. 혹은 얼마나 다양한가, 강의계획서가 얼마나 충실한가, 그리고 학습자 지향적인가 이제 이런 틀을 만들어내기까지 내부 자문 또 외부의 뭐 대교협이나 교육과정을 전공하신 다른 교수님, 박사님들을 모시고 고민하면서 이 4가지 정도를 큰 프레임으로 잡고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샘플은 2013년도에 이제 개설된 강의가 2341개고요. 2014년도 1학기가 2300여 개가 되는데 이 1학기, 2013년 1학기, 2014년 1학기 양 학기에 공통으로 동일 과목을 개설하신 교수님들의 교과목이 1663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1663개 가운데에서 이제 이 샘플을 뽑은 저희의 기준은 저희 강의평가 항목이 15개가 있는데요. 이 강의평가 항목 가운데에서 강의 계획서는 명확하게 작성되었다라고 강의 계획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중심으로 해서 각 학과 대학별로 5점 만점으로 되어 있는데 상위 10%와 하위 10% 그래서 167 더하기 167 그래서 저희의 총 샘플 수는 334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334개의 강의 계획서를 모두 출력하고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만든 4가지 분석 프레임에 따라서 20개의 항목을 만들고 그 항목을 가지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일단은 실태를 분석한 총점을 가지고 이 실태 분석 결과하고 강의평가 총점 이제 강의평가
총점하고 상관관계가 있느냐를 저희가 한번 검증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래도 분석한 것이 학생들이 강의 평가한 것과 그래도 어느 정도 연관이 돼야지 우리 분석 프레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신뢰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석을 하였고, 또 하나는 이제 학생들이 15개 강의 평가 항목 중에서도 이 강의 계획서는 명확했다. 물론 저희가 하는 건 명확성만 분석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강의 계획서 명확성하고 서로 상관관계가 있나 봤더니 이제 저희 분석 결과는 상당히 상관관계가 약하지만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소문스럽지만 이게 전혀 근거 없는 분석 결과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4개로 이제 아까 큰 프레임 간에 한번 점수를 봤더니 여기서 형식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이제 빨간색이 최저점이고 녹색이 최고점이고 가운데 있는 게 이제 평균값입니다. 근데 5점 만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 교수님들 그 샘플에서 본 바에 따르면 3.6점입니다. 5점 만점에. 그래서 형식성 부분에서는 학습자 지향성 부분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점수가 높아서 교수님들께서 작성하시는 강의 계획서가 학습자를 염두에 두셨다는 부분은 이제 그래도 대체적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왔는데요. 형식하고 다양성 면에서 좀 낮고 충실성도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식 같은 게 왜 이렇게 점수가 낮게 나왔나? 칸들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만 교수님들께서 입력을 하지 않으신 항목들도 이제 꽤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요 각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상당부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개인의 저희는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강의 계획서를 교수님들께서 준비하시고 입력하시는 그런 단계에서부터 뭔가 우리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돌아보게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각각 여러 가지 집단으로 좀 검증을 해봤습니다. 혹시 교수님들의 직급에 따라서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간에 혹시 이 점수가 좀 다를까? 단과 대학별로 점수가 좀 다른 것은 아닐까? 혹시 교수님들의 뭐 스테이트에 따라서 겸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강의 전담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혹시 좀 달라질까?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저희가 차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어떤 상당히 시사점은 저희들에게 주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세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저기 뒤에 저희 그 각각 분석한 항목들에 대한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또 그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냥 전체 저희가 나온 결과에 대해서만 한번 대체적으로 크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영역별로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이제 낮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2개년도 동일 과목 그 1667개에서 샘플 330여 개를 가지고 카피 킬러를 가지고 한번 어느 정도나 유사한가 하고 한번 돌려본 결과도 거의 100% 유사하게 나온 과목도 꽤 있었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포션이 80% 이상이 이제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교수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매년 매 학기 내가 그 과목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된단 말인가, 이제 이런 아마 의구심을 가지실 텐데요. 저는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늘 제 자신을 되돌아보더라도 강의 계획서 입력하고 그해 조금 변화된 것을 제가 일부를 변화시키거나 할 뿐이지 그걸 가지고 매 학기마다 새로운 총체적으로 판을 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뭐 동일한 점이 있다고는 보겠습니다만, 그러나 100% 동일하게 이제 나온 부분은 그래도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때 토시 하나 바뀌지 않는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아마도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그대로 우리가 전년도 것을 또 복사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또 초래된 점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강의의 유형별로 봤을 때 이제 교직 교양이나 전공, 자유 선택 이런 걸 봤을 때 교직 교양 쪽은 오히려 상당히 값이 높게 나왔는데 생각보다 전공 부분이 낮았고요. 그리고 전공도 전공 기초와 전공 선택이 있는데 전공 선택 부분, 기초 부분도 낮게 나와서 어쩌면 우리가 매번 강의가 우리의 핵심 직무이지만 이렇게 좀 판에 뭔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지는 않았나, 또 그런 생각도 조금 해보게 됐습니다. 전공 부분에서 강의 계획서 부분에 있어 났다는 얘기는 늘 가르치는 전공이니까 전공에 대해서 조금 성찰이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또 단과 대학별로 봤을 때 이제 굉장히 결과법에 편차가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뭐 의대, 약대, 자연과학대학의 점수가 좀 낮게 나타나서 이 원인을 보기 위해서 자세히 들여다본 결과 저희가 내린 결론은 상당 부분 강의 계획서가 인문 사회 중심으로 용어라든지 형식이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 있었다. 그래서 자연이나 의학, 공학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강의 계획서에 그런 걸 반영하기가 힘들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스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강의 계획서를 이제 입력을 날짜를 정해놓고 그걸 우리 업적 평가에 반영하면서 아주 바쁘게 입력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 수업이 시작한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강의 계획서를 뭐 돌아보고 다시 입력하거나 그런 절차도 없고 또 선생님들께서 상당 부분 새로 시작하고 나서 강의 계획을 다시 좀 하셔서 학생들에게 배포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우리 시스템에서 전혀 카운트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는 부분은 최초의 데드라인에 맞춰서 우리가 입력한 부분만이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의 문제도 있겠다. 그리고 또 강사가 제대로 섭외되지 않는 부분은 알아서 그냥 빨리 그 강사 이름도 없이 입력해놓고 추후에 그러면 누군가 강사가 배정이 되고 했을 때 그분이 가서 다시 이걸 내 입맛에 맞게 내가 강의할 계획에 맞게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절차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뭔가 영역별로 봤을 때는 좀 더 강의 계획서에 관심을 갖고 다양이나 형식이나 충실성을 조금 더 제고하는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강의 유형별로 봤을 때는 전공에 대한 조금 더 관심을 갖고요. 그리고 이론 과목하고 실기 과목을 비교했을 때 이론 과목에 좀 더 유리한 초점이 맞춘 그런 강의 계획서였습니다. 그래서 강의 유형 특징을 좀 더 반영한 계획서를 저희가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단과대학별로 봤을 때 이런 단과대학의 특성을 조금이라도 좀 더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강의 계획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새로 변하게 되면 힘들 텐데 그나마도 사용자들에게 조금 더 편리하게 입력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은 입력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교수님들께서 직접 입력하셔야 되는 부분은 입력하도록 하는 그런 사용자 편의성을 조금 더 올리고요. 그리고 강사 미배정 과목이나 이런 부분도 배정된 후에 다시 한번 이거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으면 하는 게 저희가 얻은 시사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시사점 3개를 저희가 받아서 이제 보여드릴 강의 개선 강의 계획서 개선 방안은 일단은 학습자 지향성을 조금 더 강화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우리가 최고의 교육 경험을 제공한다라고 할 때 강의 계획서에서부터 학습자들이 보고 이 과목은 뭘 해야 하고 그리고 나는 뭘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나는 읽어야 하며 매번 과제는 어떤 걸 내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걸 어떻게 평가하시고 이 과목을 다 들은 후에는 나는 어떤 걸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얻을 수 있도록 학습자들의 기대라든가 학습에 대한 어떤 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했고요. 이제 입력의 편의성은 조금 더 강화하는데 늘 뭐 강의 계획서가 이게 우수한 거다, 이게 좋은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모범답안이나 원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강의 계획서 중에 이런 정도면 상당히 여러 가지 그 4가지 관점에서 우수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샘플들을 이미 공물도서 조금은 더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원에도 좀 상시 비치를 해서 이런 샘플에 대해서 좀 보시고 그런 걸 교수님들께 조금 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는 거. 그리고 시스템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조금 더 자동 입력이거나 체크를 하는 부분을 강화하게 되는데 이제 이 체크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를 들면 학습자들에게 어떤 다양한 평가 방법이나 혹은 다양한 교수 방법이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럴 경우에 이제 교수학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자주 오시는 교수님들도 많습니다만 우리가 대학 교수로서 훈련받을 때 어떻게 학생을 평가해야 된다, 어떤 게 학습 평가 방법이고 최근에 교수 방법은 이러한 거다라는 걸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온 이후에도 교수님들께서 그럼 의존하시는 게 과거에 내가 배웠던 방법이나 좋았던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의존을 하시게 되시지 체계적으로 과연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또 모르시기도 하고 또 바쁘셔서 그거를 접목을 못 하시기도 하셔서 또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번 개선된 강의 계획서에서는 저희가 그런 가능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전부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 가운데 교수님들께서 보시고 이게 내가 원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면 체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거기에 저희가 뭐 10대까지를 써놨습니다만 그 방법 중에는 내가 쓰고 싶은 방법이 없다 할 경우에는 기타에 체크를 하시고 거기에 쓰시고 또 그 항목의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 방법으로 입력 편의성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단과대학별로 특성을 반영해서 제가 뭐 의대 교수님들 전혀 모릅니다만 듣고 보니까 의대는 저는 이제 뭐 인문사회라 16주 차로 작성하면 끝나는데 사실은 16주 차여도 우리가 강의실이 없어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안내는 저 이제 32 중간고사, 기말고사 빼고 나면 뭐 29주, 20 혹은 30주로 그걸 제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 기존 강의 계획서에 보게 되면은 1주씩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반영할 방법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번 강의 계획서에는 혹시 강의를 일주일에 뭐 3시간씩 하시는 교수님도 있지만 이제 반으로 갈라서 월수 화목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그럼 각각을 또 입력해 드릴 수 있게 하고 의대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4차시를 어떻게 적으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64까지도 다 쓰실 수 있도록 그리고 다 작성하시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 요약해서 보여지는 그 화면에는 이제 본인이 체크한 것만 이제 드러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한번 이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뭐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뭐 설명을 다시 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한번 이제 지적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면은 강사 미배정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정 후에 직접 좀 입력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여기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학생들에게 가서 첫 번째 강의 들어가면 매번 하는 강의라도 그때마다 학생들의 기대도 좀 다르고 요구도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학년은 또 굉장히 액티브하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학년이 있고 또 똑같은 강의인데도 또 분반일 경우에도 이 분반에서는 훨씬 활발한데 이 분반은 또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이제 그런 경험들이 많은데 학생들에게 당신들 왜 이 과목을 수강했습니까? 이 과목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학생들 간에 다양합니다. 그래서 늘 그런 학생의 기대치를 조금 더 반영해서 제 강의 계획서에 가급적이면 어차피 이 과목을 수강하는 이 수강생들을 위한 강의 계획이고 또 이 강의 계획에 따라서 한 학기 강의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학습자 기대사항을 조금 더 입력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하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이 또 반영이 되어 있고요. 또 학습 팁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교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학생들이 개인적으로도 또 많이 문의를 해오더라고요. 어떤 애들은 정말 푹 집어서 교수님 A를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렇게 물어보는 학생도 있지만 또 굉장히 성실하고 또 많은 또 학습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교수님 어떤 책을 더 읽거나 제가 어떤 걸 더 하거나 추가로 했을 경우에 제가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런 것들을 강의 계획서에 선생님들이 업데이트를 하실 때 조금 더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것들이 또 하나의 지향성이기도 하고요. 이제 입력 편의성 부분은 어찌 보면은 맨 처음에 선생님들이 이제 새로운 그 강의 계획서 작성 그 메뉴를 보시면은 이제 처음 보시는 거라 더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저희는 좀 모듈화 해가지고 또 저장을 옛날에는 끝까지 다 가서 저장 안 하면 또 날아가 버리기도 했는데 각각 모듈별로 조금 저장하실 수 있게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 변했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교수님들의 수고를 좀 덜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표준화입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항목을 아까 말씀드린 강의 방법이다. 그러면은 강의 방법에 저희가 흔히 요즘 쓰고 있는 강의에서 뭐 발표하고 뭐 토론하고 강의 이거 외에도 교수님들께서 쓰실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요목화해서 다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난 이번에는 이걸 주로 써야 되겠다. 그냥 체크하시면은 바로 그 체크된 게 나중에 요약된 강의 계획서에 나올 수 있도록 조금 그런 표준화 방법들을 좀 써봤고요. 그리고 네, 그래 그런 정도가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조금 귀찮은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우리가 학습자 지향적이라는 관점에서 일단 데드라인 전에 수강 신청을 할 용도로 교수님들께서 강의 계획서를 입력을 하시고, 강의가 시작한 후에 이제 정말 내 강의를 듣겠다라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더, 뭐 업데이트할 게 전혀 없으시면 업데이트를 안 하셔도 되지만 2차적으로 그냥 최소한의 것은 한 3가지 항목 정도는 추가로 더 입력을 이제 하시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걸 한 이유는 이제 저희가 이걸 조사하고 또 여러 교수님들도 면담도 해보고 한 결과, 교수님들이 2차에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기 때문에 급하게 입력만 하시고 나서 그 후에는 뭐 강의 계획서는 계획이니까 나는 그 다음에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셔서 한 번쯤 저희가 다시 돌아보면서 강의 계획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금 더 학습자들을 위해서 충실하게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이런 이제 항목들을 좀 넣어봤고요. 그리고 단과대 특성은 이제 블록 강의라든가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제가 개설했던 과목을 올해 카피해 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개설한 이제 강의 중에서 동일 과목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카피를 할 수 있도록, 동일한 내용이 뜰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시스템을 좀 설계가 됐고요. 그리고 이론 중심 강의가 아니라 조금 더 실험이나 실습을 하는 강의들도 이걸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서 적합성이 조금 높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충실한 거, 그래서 충실성 안에서는 이걸 뭐 굉장히 구차하게 저희가 개선하고 시사점을 써놨는데 사실은 굉장히 구차한 변명입니다. 여기 보면 전년도 내용을 과거에는 복사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대로 전년도 거를 복사할 수 없도록 지금 이제 시스템을 설계했는데, 여기에다는 이제 굉장히 구차하게 뭐 다양한 변화를 반영해서 최소한의 업데이트를 요망한다라는 그럴듯한 문구를 써놨습니다만, 이제 여기 참석하신 교수님께서는 또 열정도 많고 관심이 있어서 오셨으니까 제가 좀 더 솔직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 거를 그대로 이제 복사할 수 있도록 하니까 우리가 카피킬러에서 이제 100% 예를 들면 동일한 그런 강의 계획서가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100% 강의 계획서 카피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에. 근데 저희가 이제 커리큘럼 인증원이 저희 출범하고서 늘 강조하는 것이, 저희는 뭐 교수님들을 평가하거나 교수님들을 규제하거나 뭘 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교수님들께서 열정을 갖고 강의도 하시고 내 과목에 대해서 좀 인증도 받아보시고 우리 학과에 대해서도 우리 학과 교수님들이 힘을 합쳐서 좀 더 전공 적합도가 높고 시대 변화를 반영한 그런 학과를 좀 만들어보자 하는 열정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프레임워크도 제공하고 그리고 지원도 해드리고 하는 걸로 저희가 자리매김하는 걸로 정말 늘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걸 통해서 혹여나 멋대로 이렇게 우리를 규제하고 바꾸고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뭔가를 하게 하고 이제 이런 이미지를 들까봐 너무 저희가 조심스러워서 이런 부분들의 말은 표현은 적게 썼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솔직한 심정은 100% 카피해서 그대로 1년 전 거를 그대로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 스스로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입력을 이제 그래서 파일 업로드를 과거에는 이제 할 수 있는데요. 파일 업로드를 하신 교수님들을 보니까 그 강의 계획서에 기존에 있던 그 포맷 안에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충실한 내용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본인들이 따로 파일을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경우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일부는 해소하고 뭐 그런 의미에서 파일 업로드를 이번에는 이제 시스템에서만 입력하셔야 되고요. 파일을 작성하셔서 바로 업로드하는 기능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각 항목에 있어서 이제 최소한의 이제 제한이라는 부분이 과거에는 이제 제한이 없는 경우였는데, 이 제한이 없는 경우가 어떻게 작동했냐면 강의 계획서라고 다 완성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각각 항목 중에서 비어있는 부분들이 꽤 많은 그런 저희 강의 계획서를 발견했기 때문에 아까 형식 부분이 점수가 낮았던 부분은 다 채우면은 형식에서는 이제 만점을 갖도록 되어 있었는데, 굉장히 낮다는 얘기는 교수님들께서 어떤 항목은 쓰시고 어떤 항목은 이제 쓰지 않으신 그런 항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최소한의 어떤 내용을 좀 쓰시도록 하는 그런 제안을 또 두었고요. 그리고 강의에 이제 이 날짜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제 수업을 한번 칼렌더를 쭉 보시면서 쉬는 날도 있고 그리고 내가 강의하는 날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저도 제 달력이나 수첩을 펴놓고서
이제 날짜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강의 계획서 날짜를 쓰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바로 날짜표에 캘린더를 저희가 붙여드려서 그걸 보면서 내가 화목이다 그러면 쭉 화목 날짜를 찍으실 수 있도록 이제 이런 부분도 강화해서 가급적이면 이 항목마다 교수님들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쓰실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항목의 차이를 이제 크게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교과목의 기본 정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요 교과목 번호라든가 교수 소속 휴대번호 연구실지 썼다면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몇 개 개설 연도나 캠퍼스 원어 강의 여부라든가 개설 대학이라든가 이 클래스 그러나 이거는 이제 기본 정보 교수님들이 이걸 막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기본 정보에서 상당 부분 따서 자동적으로 저희가 띄워드리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추가 정보가 조금 더 돼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과목의 개요 부분에 있어서 옛날에 개요만 썼지만 이번에는 혹시 학생들이 이걸 듣기 전에 선수 과목이나 이런 게 필요한지 좀 그걸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추가했고요. 학습 수업 목표에 있어서도 이제 수업 목표는 저희가 쭉 썼는데요. 이 수업을 한 후에 과연 무엇을 어떤 성과를 기대하는지 예를 들어 글쓰기를 듣고 학생들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다. 저 같으면 무슨 글로벌 리더십 스피치 과목을 듣고 학생들이 어떤 것을 이런 정도로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좀 성과를 조금 쓰실 수 있도록 포함을 시켰고요. 강의 진행이나 평가 방법은 동일하고 이제 기타 혹시 안내 사용에 학습자에 대한 기대나 선생님들의 수업 방침이라든지 학습 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하실 수 있도록 한 것이 입력 항목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교과목의 기본 정보나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서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개선 양식은 이제 이런 형태로 드러나면서 이 각각에 대해서 교수님들께서 선택해서 입력하실 수 있도록 했는데요. 지금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디자인하시는 이제 선생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면 조금 더 보시면서 교수님들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보신 후에 저희가 교수님들의 질의응답에 답하고 혹시 개선 사항에 대한 교수님들의 코멘트가 있으시면 또 그것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센터 개발팀 김성만입니다. 이번에 그 강의계획서 개선 신규 시스템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개발 중이기 때문에 화면 디자인된 것만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 강의계획서 입력은 전년도에도 항상 전학기에도 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시리라 믿고요. 강의계획서 입력 기존의 메뉴는 이제 조회만 가능하게 될 거고 이번 학기부터는 신규 강의계획서 입력하는 메뉴가 기존의 강의계획서 입력 메뉴 바로 밑에 생기게 될 겁니다. 지금은 제가 왼쪽에 메뉴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그 데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메뉴가 없고요. 지금 강의계획서 입력을 딱 누르게 되면 기존처럼 연도와 학기를 조회하게 됩니다. 조회를 하게 되면 그 교수님들께서 강의하시는 이번 학기에 강의하시는 강의 내역이 뜨게 되고요. 가끔씩 여기에 하나만 보인다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 밑으로 이렇게 스크롤이 생기니까 스크롤 눌러주시면 그 분반 여러 개 된 것들이나 대학원 과목들이 다 한꺼번에 보이게 됩니다. 지금 여기는 과목이 제가 제 아이디로 로그인했기 때문에 과목이 안 뜨는데 교수님들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교수님 과목이 뜨고요. 요 옆에 선택이라는 그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눌러주시면 요 입력하실 사항들이 기본적으로 뜨게 됩니다. 제일 먼저 입력하실 사항은 교과목 기본 정보입니다. 여기에는 아까도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개설 과목에서 다 대부분 끌고 오고 요 밑에 부분에 보시면 그 E클래스 개설 여부, 요게 요번에 처음 들어간 건데 E클래스를 개설해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면 여기다 체크를 하시면 요 오른쪽 부분이 그 활성화되고 여기에다가 해당 내용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나머지 교수님들의 개인 인적사항이나 그런 거는 포탈에 개인정보 입력하신 게 끌고 연계가 되고요. 나머지 그 학과 전화번호하고 상담 가능 시간, 홈페이지 요 세 가지만 여기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입력하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요 한 그 영역에 대해서만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과정 학습 개요로 넘어가고요. 넘어가면 마찬가지로 입력하실 부분은 이런 식으로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
해당 사항을 다 입력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최소 문자 수가 아마 유효성 체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몇 글자 이상은 입력하셔야 됩니다라고 기본 필수 사항에 대해서는 뜨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공학인증 과목에 대한 학습성과는 요 밑에 부분에 다른 쪽에 입력하는 쪽이 있어서 그 사항이 바로 연계돼서 조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랫부분, 윗부분 있으니까 이게 그 수시로 저장하시고 입력하시면 뭐 쓰시다가 작성하시다가 날아가시거나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진행입니다. 강의 진행은 일단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뭐 요번에는 이론 강의, 그 다음에 뭐 토론, 뭐 실험을 하겠다 그러면 요 사항을 체크하시고 요거에 대한 비율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비율은 100%가 합산해서 100%가 되지 않으면 아마 유효성 체크를 해서 100%를 맞춰주셔야 됩니다라고 아마 뜨게 될 겁니다. 해당 사항 추가 설명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입력 여부 체크는 없고요. 횟수에다가 숫자를 입력하시면 그걸 입력 여부로 제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입력 횟수 넣으시고 비율 넣으시고 나머지 해당되는 사항만 넣어주시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수업 자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그 입력하시는 사항이랑 똑같습니다. 교재 추가하시고 입력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필요하시면 밑에서 선택을 하시고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삭제가 됩니다. 이게 완료가 되시면 수업 일정으로 넘어가는데요. 수업 일정은 이게 그 개인에 따라서 어떤 교수님은 최소 16차시부터 최대 64차시까지 입력을 하게 돼서 한 화면에 다 보여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일단은 기본으로 딱 이렇게 한 번도 입력을 안 하셨을 경우에 수업 일정을 딱 누르시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1차시가 뜰 겁니다. 그럼 1차시를 하시고 해당 수업의 날짜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 기본적으로 그 대표 강사님이 여기에 강사명으로 되어 있고요. 블록 강의나 그럴 경우에 다른 교수님이 강의하시면 이걸 그냥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수정해 주셔서 다른 교수님 입력해 주시면 되고 수업 주제랑 학생 준비사항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 수업 진행 방식은 방금 전에 강의 진행에서 내가 3개를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이 수업 일정에서 이 3개가 선택이 됩니다. 그 리스트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되고요. 2개 이상 선택하실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놓으니까 아마 툴팁이 나올 겁니다. 복수로 선택하실 경우에는 컨트롤을 눌러서 입력하십시오라고. 근데 이런 식으로 안내 사항이 나오고요. 여기도 입력하실 부분에 이렇게 제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니까 안내문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잘 모르실 경우에는 마우스를 그 입력하신 사항에다 올려놓으시면 안내문이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되고 저장을 한 순간 그 다음에 자동으로 2차시로 바뀌게 될 겁니다. 마지막 차시. 그리고 방금 저장하신 내용은 이 윗부분에 있는 목록에 뜨게 될 거고 이게 16차시로 계속 내려가게 되면 맨 마지막에 입력하신 부분이 제일 그 윗부분에서 보이도록 그래서 항상 맨 마지막에 입력하신 부분은 이 목록에 보일 수 있도록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학습평가 부분이고요. 이거는 뭐 강의 진행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 요 밑에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중간 시험 요 부분은 목록을 눌러보시면 해당 목록이 나오니까 요 밑에 열거된 10개 항목에 대해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 항목은 2차 때 그 활성화가 될 거고요. 혹시 공학인증의 설계 과목을 입력하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이게 공학인증이 이렇게 활성화가 될 거고 나머지 교수님들은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비활성화가 될 거고요. 해당하는 공학인증 설계 과목을 강의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사항을 입력해 주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